연방이민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복지 혜택 수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I-485 신청서 공적 부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완전할 경우 보완 서류 요청이나 기각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의 한인 외과 전문의가 찰리 커크 죽음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해고됐습니다. 의사의 발언을 병원 측에 신고한 간호사는 도리어 자신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 지급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지원이 사라지면 보험료 부담이 7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장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됩니다. 뉴욕에서 술 취한 30대 남성이 10대 소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결국 소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광 절약시간제 서머타임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서머타임을 폐지하면 미국에서 연간 260여만 명의 비만과 30여만 명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복지 혜택 수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I-485 신청서 공적 부조 관련 질문을 누락 없이 작성하도록 강조했으며 불완전할 경우 보완 서류 요청이나 기각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내부 지침서를 통해 담당 심사관들에게 공적 부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자리번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인이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 연방이민국적법에 따르면 비자 영주권 신청자는 현금 보조금이나 장기 요양시설 의존 등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USCIS는 특히 I-485 신청서 57에서 66번 항목 공적 부조 관련 질문을 누락 없이 작성하도록 강조했으며 불완전할 경우 보완 서류 요청이나 기각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신청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인은 연방 빈곤선 대비 최소 125% 이상의 소득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역 미군이 배우자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엔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증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은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불허 판정을 받게 됩니다. USCIS는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자산 소득, 학력 기술 등 신청인의 전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지시했으며 면제 사유 주장 시에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USCIS는 이번 지침은 심사관에게 추가 검토 절차를 상기시키는 내부용 가이드라인으로 신청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용의자가 수사당국에 체포되기 전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커크 총격 사건 용의자인 타일러 로빈스는 당국에 검거되기 전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자신이 범인임을 알리는 내용의 채팅을 보냈습니다. 로빈스는 채팅방에 안녕 여러분, 나쁜 소식이 있다. 어제 유타밸리 대학 총격사건 범인은 나였다.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당국이 커크 총격사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하기 약 2시간 전인 지난 11일 저녁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WP는 전했습니다. 로빈스는 소규모 온라인 친구 그룹에 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룹엔 약 30명이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날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디스코드 측은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용의자가 디스코드에서 이번 사건을 계획했거나 폭력을 조장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의 한인 외과 전문의가 찰리 커크 죽음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해고됐습니다. 의사의 발언을 병원 측에 신고한 간호사는 도리어 자신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의 간호사 렉시 쿤즐은 병원과 한인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간호사는 장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우익 운동가 찰리 커크 암살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 외과 전문의 매튜 정 씨가 환자와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뻐하고 환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사는 이 같은 행위가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부적절하다고 여겨 병원 경영진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무급 정직 처분을 받는 보복을 당했다면서 차별금지법과 근로자보호법 등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인 의사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간호사는 복직 조치됐습니다.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 해당 간호사는 예정된 근무 일정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해고될 예정이란 통보를 받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해당 간호사는 해고된 적이 없고 통보 역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병원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 지급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지원이 사라지면 보험료 부담이 7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장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됩니다. 민주당 톰 수오지 의원과 공화당 젠 키건스 의원 등 양당 연방 하원 의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건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오바마 케어 가입자 대상 보조금 혜택 확대 조치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이 주도한 코로나19 사태 구호 방안으로 도입된 오바마 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금 확대 조치는 건강보험 가입자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영리보건정책연구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사상 최대인 2,400만 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90%가 넘는 2,200만 명 이상이 보조금 확대 조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확대 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될 경우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평균 75%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KFF의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오바마 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 확대를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연방 법원이 정부의 불체자에 대한 복지 지원 삭감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결국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불체자 아동의 헤드스타트 등록을 금지하는 연방정부 지침에 대해 이를 일시 중단하란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주로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료 보육 프로그램입니다. 리카르도 마르티네즈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불체자 아동의 헤드스타트 등록을 금지시키면 부모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결국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서도 불체자를 광범위한 연방정부 지원 복지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중단하란 명령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조의 정의를 넓혀 성인 교육과 직업훈련, 식품 지원, 쉘터, 보건소 등 의료 지원도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격 있는 이민자가 아닌 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기관들은 이민자 신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에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주들의 검찰총장들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메리 백 엘로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원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부모의 16%가 자녀의 기본 백신 접종 일정을 일부 또는 전부 연기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홈스쿨링하는 경우, 그리고 백인이고 종교가 매우 강한 경우, 공화당 지지자이거나 35세 미만인 경우 백신 접종 거부가 더 많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비영리보건정책연구소 KFF가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부모 6명 중 1명꼴로 자녀에 대한 일부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9%는 소아마비 또는 MMR 백신을 아예 접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95% 이상이 백신을 접종해야 집단 면역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다수 부모들은 백신의 부작용 가능성과 연방보건당국에 대한 신뢰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부모의 약 절반은 백신 안전성을 보장하는 연방보건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을 언급했습니다. 자녀의 백신 접종을 생략하거나 연기하는 부모는 자녀를 홈스쿨링하는 경우, 백인이고 종교가 매우 강한 경우, 공화당 지지자이거나 35세 미만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부모의 대다수는 백신 접종을 지지하고 있으며 81%는 공립학교가 홍역과 소아마비 백신을 계속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오랫동안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급증했습니다. 백신과 자폐증을 연결짓는 허위 주장에 의해 부추겨졌다는 분석입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거부 추세가 이어지면 과거 백신으로 근절됐던 치명적 질병의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미국은 30년 만에 최악의 홍역 유행을 겪었으며 총 1,400건 이상의 확진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술 취한 30대 남성이 10대 소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결국 소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께 뉴욕의 한 교차로에서 16세 소녀 조에니 고메스 알바레스가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운전자는 38세의 남성 에드윈 크루스 고메스로 당시 만취로 면허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사건은 인근 식당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식당을 나서던 중 고메스는 피해 소녀와 어머니를 향해 성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너와 성관계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가 항의하면서 현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인들이 말리면서 싸움은 일단락됐지만 용의자 고메스는 차를 탄 뒤 피해자가 있는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소녀는 충격으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입니다. 검찰은 고메스에게 살인미수 3건, 음주운전 등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고메스의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며 죄가 확정되면 최소 2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서머타임을 폐지하면 미국에서 연간 260여만 명의 비만과 30여만 명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퍼드대 의대 제이미 자이처 교수팀은 어제 국립과학원 회보에서 영구 표준시와 영구 서머타임, 현행 서머타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시간을 현 표준시로 고정하는 영구 표준시와 서머타임 시간으로 고정하는 영구 서머타임, 현재처럼 반년마다 시간을 조정하는 서머타임이 일주기 리듬에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3가지 시간 제도에 따른 생체 시계 부담을 건강 문제와 연결하기 위해 전국 카운티별로 CDC 데이터를 이용해 관절염, 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관상 동맥 질환, 우울증, 당뇨병, 비만, 뇌졸중 등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 결과 서머타임을 폐지하고 영구 표준시를 도입할 경우 비만 전국 유병률이 0.78% 낮아지고 뇌졸중 발생도 0.0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시계를 1시간 앞당긴 서머타임을 표준시로 고정하는 영구 서머타임의 경우 비만은 0.51%, 뇌졸중은 0.09%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는 효과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구 표준시의 경우 매년 비만 환자 260만 2,800여 명, 뇌졸중 30만 6,900여 명이 줄고 영구 서머타임도 비만 170만 5,400여 명, 뇌졸중 22만여 명이 감소하는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구 서머타임도 비만 170만 5,400여 명, 뇌졸중 22만여 명이 감소하는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현재 표준시를 고정하거나 서머타임을 고정하는 게 1년에 2번 시간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주기 관점에서 서머타임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CBP는 오는 9월 30일부터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수수료가 현행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타는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 41개국 국민들이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CBP가 밝힌 새로운 수수료 구조에 따르면 이스타 비용은 프로세싱비 10달러와 허가비 30달러로 구분됩니다. 만약 신청이 거절될 경우엔 10달러 비용을 제외한 30달러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9월 30일 이전 발급받은 이스타는 만료 시까지 기존 요금이 적용됩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에 따르면 어제부터 장애인 및 65세 이상 등 우선 지급 대상을 시작으로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앵커 환급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자격을 갖춘 모든 수혜자에게 은행 계좌 직접 입금 또는 수표를 집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환급금 지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뉴저지 주택 소유자는 연소득 $15만 미만이면
1,500달러, 65세 이상은 1,750달러, 연소득 15에서 25만 달러는 1,000달러, 65세 이상 1,250달러를 받게 됩니다. 또 수혜 자격을 갖춘 세입자는 450달러, 65세 이상 700달러를 지급받습니다. 주 정부는 올해 앵커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등 총 200만 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홍역 환자가 추가로 2명 더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5일 지난 주말 맨해튼 소호와 로어 이스트사이드에서 2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뉴욕시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는 1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뉴욕주 전체에선 오렌지 카운티 4명, 서폭, 푸남, 라클랜드, 온타리오 카운티 각 1명씩 모두 8명으로 뉴욕시를 포함하면 뉴욕주 전체에서 총 21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역은 지난 2000년 미국에서 박멸이 선언됐지만 최근 몇 년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크 레빈 맨하탄 보로장은 적절한 시기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받아야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지역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8일 예고됐던 LIRR 5개 노동조합 파업이 일시적으로 미뤄졌습니다. 5개 노조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중재기구인 대통령 긴급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며 파업 대신 협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필수 공공교통 분야에서 노사 협상이 결렬됐을 때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설치 가능한 강제 중재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노조는 최소 60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위원회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중재 권고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노조가 자발적으로 중재를 요청한 것은 4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